가치경제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치경제 이야기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체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치가 화폐로 돌아가는 공정한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주의 경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경제 이야기 박명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많고 적음의 기준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의 여부입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손을 드셨을 것입니다. 이제 각 기업의 경영진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회장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급이 시키는 일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키는 일에 비해서 월급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과 회장님들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적게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나가는 돈이 더 아깝다고 생각되시겠지요. 그렇다면 시키는 일에 비해서 월급을 더 많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사장님 분들과 회장님들이 손을 드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근로자분들은 월급이 적다고 하시고 사장님들은 월급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기업의 급여 담당자 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각 기업에서 급여 지급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원분들에게 책정되는 급여가 직원들이 일한 만큼 그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급여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니라는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는 직급별로 급여 기준이 정해져 있고 직원 개인의 업무 성과에 따라서 다음에 연봉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도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 개개인이 하는 일의 가치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급에 의해서 월급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지고 여기에 개인의 성과와 회사의 성과에 의해서 연봉의 가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급별 연봉의 수준은 노조와의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된다면 회사의 성과가 좋아지겠지만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직원들이 받고 있는 연봉은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위원장께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전국의 기업의 노조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받고 있는 월급이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노조 위원장 분들의 대답은 노동자들이 적게 받고 있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동종업체나 혹은 동종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다른 회사에서 보다 많은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종업체나 다른 회사들이 매출과 순이익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니냐고 질문을 드린다면 그분들은 아마도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한다면 그 동종업체나 다른 회사들보다 월급을 적게 받을 이유가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동일한 수준의 일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에 동일한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종업체의 사장님 분들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그 동종업체 사장님께서는 특별히 월급을
다른 동종 업체보다 더 많이 주시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도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임금 협상의 결과라는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회사의 성과가 좋을 때에는 성과급을 더 주게 마련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일을 한 만큼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원들이 일을 한 만큼만 월급을 준다고 가정하면 직원보다 월급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월급을 오히려 깎아야 하는지 질문을 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알 수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일하는 곳의 가치를 월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업계의 수준이나 기업 경영의 현황 그리고 물가의 수준을 고려해서 임금을 책정할 뿐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맞게 평가를 받아서 지급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월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들은 왜 가격이 그렇게 정해졌을까요? 각 기업에서 시장에 내놓은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q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 물건은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그 물건이 소비자에게 주는 가치에 맞게 가격이 책정된 것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런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공급하는 물건들은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기까지 소모되는 모든 비용을 감안하고 여기에 이윤을 조금 붙여서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통해 얻게 되는 가치는 물건의 가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은 것일 테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얻게 되는 가치와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왜 그 가격이 되어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얻는 가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격이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며 우리가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짜리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자들이 얻는 가치와 맞게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대로 거래를 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임의대로 아니면 통념적으로 가치가 아닌 가격을 매기기는 했지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사장님은 얼마쯤 받아야 하고 노동자는 얼마쯤 받아야 하고 판사는 연봉을 얼마쯤 받아야 하고 의사는 얼마쯤 받아야 하는지를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가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돈이라고 공식적으로 정하기는 했으나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물건이 1,000원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10,000원이 되어야 하는지를 화폐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물건의 가격을 고려해서 그냥 임의로 정할 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월급이 얼마야 되는지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여태까지 가치를 선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화폐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만들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화폐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매년 기업들마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판별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을 높여야 하는지 낮춰야 하는지를 놓고 국가 전체적으로 논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을까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은 아예 정하지 말아야 하며 근로자들이 일한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우리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 일의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급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화폐,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이런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진다면 가치주의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위태위태한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공산주의처럼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멋지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여태껏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경제 체계입니다. 가치경제 이야기 채널에 올라간 영상의 시청과 공유로 새로운 경제가 태동할 수 있는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가치경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